자, 그 다음에,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30페이지. 자,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보는 시점은 아마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6월 달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씩 달라야 됩니다. 시점에 따라 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지금 6월 달에 보신다 그러면은 문제를 꼼꼼히 다 푸세요. 꼼꼼히 다 푸시고,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신 분은요, 시험이 임박하잖아요. 그죠? 임박하니까 완벽히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푸는 문제로 봅니다.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가 풀지 않는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선별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란 얘기잖아요. 그죠? 선별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 위주로 갑니다.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가서 확인하세요. 요약집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요약집 이해 안 되면 기본서를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일 이제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때요, 제일 마지막은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제일 빠릅니다. 기본서 양이 많으니까 이제 요약집으로 확인하고, 안 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보는 시점이 한 9월 달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기본서 하나하나 가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때는요, 시간이 임박하니까 밑에 해설 있잖아요. 그죠? 해설 보고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외우는 쪽으로 가버리세요. 지제법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은 그렇게 이야기는 안 됩니다. 다른 과목은 또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별론입니다. 공시법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공시법에서. 지제법만큼은요, 이거는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기문항을 외우는 쪽으로 가도 됩니다. 우리가 지제법은요,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때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등기법은요, 문장 보기문항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장 보기 이용하면 안 되고요. 등기법 가서 제가 별도로 이야기할 겁니다만, 만약에 등기법 시간이 없다거나 문제수를 줄이셔야 돼요. 문제수를 줄여셔가지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히 풀어야만의 실전에 갔을 때 대응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것은, 자,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요,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요 세 가지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대상으로 하죠. 소유자나 토지 등급이거나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맞죠? 신규 등록, 분할, 등록제나 축적병과 다 오래된 토지 등록 말소의 경우 신청하는 경우 지적 청량해야 된다. 청량 절차를 물었네요. 자, 청량 절차는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경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계 등록하나 복원하는 거 경계와 관계되느냐 말입니다. 신규 등록 경계 새로 정해되죠. 분할 경계 새로 정해되죠. 등록제라는 지적돼서 경계 새로 정해되죠. 축적병은 큰 축적이 되면서 경계 새로 정해되죠. 그러니까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 말소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 라면 분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두 다 청량하는 거 맞지? 신규 등록 신청할 때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와 청량 성과도 아니죠.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토지 표시 청량한 결과는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적 청량 절차에서 청량 성과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게 결과도가 있었죠. 그 청량 검사 후에 결과도와 성과도 만들잖아. 그죠? 그건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성과들은 소유자 주고 결과들은 소관청 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가 내가 똑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신규 등록 합병 분할 신청 그리고 지목병에 대한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자, 요거는 언제나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언제나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은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확실히 틀렸으니 이거는 맞다 보세요. 이거 상급표잖아. 그래도 이거 하자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히 틀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목이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관청은요,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자,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실질적 심사 방법에 청량 검사하는 거하고 청량 검사하는 방법과 토지 이동 조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청량을 한다면 청량검사, 청량을 안 하면 토지이동 조사잖아. 그죠?
그럼 여기 주어진 게 지목 변경하고 합병에는 청량을 안 하잖아요. 청량을 안 하니까 토지 이동 조사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은, 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 때 토지 표시 새로 정하는 거 맞죠? 자, 등록전 할 때 지적돼서 토지 표시 새로 정하는 거 맞죠? 토지 소유자, 토지 등급 아니죠. 자, 그 토지 표시 아니죠? 분할은요, 분할은 분할 후에 면적 달라지고 지번 달라집니다. 토지 표시 새로 정하는 거요.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죠. 자, 그리고 합병할 때 토지 표시 달라지죠. 자, 토지 등급은 토지 표시가 아니죠. 지목 변경은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답은 골라보세요. 3번.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소관층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끝. 자, 4번. 자,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하려 서류는 아닌 것은 이래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는 소유권 증명서류죠. 그죠?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는데 여기 서류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판결 맞죠? 공유성 매립중고 확인증 맞죠? 신규 원시 취득한 소유권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데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한 문서 사본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면적 배제 이겁니다. 이 구역 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요, 원래 무주입니다. 무주의 토지입니다. 자,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자, 주인이 없는 토지니까. 우리 한자를 써야 돼, 그죠? 주인 없단 말입니다. 한글로 쓰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소유자가 없는 겁니다. 무주의 토지입니다. 자, 무주의 토지인데, 근데 소유자가 없습니다. 무주의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국가가 소유자인데, 이 소유권을요,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럼 국가가 소유권 줬잖아요, 그죠? 소유권 줬으니까 그러면 이 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록하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 받았다는 요 소유권 증명서류가 필요하죠. 그럼 요 소유권 증명서는 누구 건 누가 먹었냐 말입니다. 그럼 국가가 주죠, 그죠? 국가가 줍니다. 자, 국가가 주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줄까요? 국가가 주는데 국가는 구체적으로 누가 줄까요? 참고로 국가 살림사료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부들한 것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서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서면이니까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는 거예요. 지형도면 고시가 된 군관리계획도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소유권 증명서면 못 됩니다. 그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요 세 가지가 소유권에 관한 서류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전에 관한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에서는요,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한다. 그 소유권의 증명서류가 뭐냐? 토지 표시 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5번 등록전원입니다. 자, 등록전원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옳지 못한 겁니다. 자, 등록전환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었죠.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맞죠.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죠. 자, 등록전환 할 때는 청량을 실시하죠. 그죠? 토지 표시세로 정합니다. 자, 등록전환 할 때 지번은요, 인접지 본번에다가 부번 묻히는 거죠. 자, 임야대장 등록지를 말소하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 촉탁한다. 지적도에서 토지 표시세로 정했죠. 그 토지 표시 지번, 지목, 면적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지번, 지목, 면적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촉탁하는 거 맞죠. 자, 6번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7번 문제. 자, 임야대장 면적하고 등록전환될 면적, 여기 지적도에서 세로 계산한 겁니다. 자, 지적도에서 세로 결정한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5종 허용법에 초과합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 그죠?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건 틀렸잖아, 그죠? 틀리니까 이거를 정정해야 되죠, 그죠? 자, 임야 대상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정합니까?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지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자녀 토지가 임야되다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도 있더라.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도 있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될 수도 있다.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후 지목 변경 수반하는 등록전환 청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전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청약을 해야 한다. 자, 반드시 청약하느냐 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전환 할 때는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약은 반드시 합니다.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 변경해야 할 토지다. 요게 원칙이죠, 그죠? 원칙, 요게 예외죠. 예외. 지목 변경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될 수도 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등록전환은 60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을 한다. 우리가 임야도에 지적도는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도에 넘어갔을 때 그 지적도에 이미 등록된 토지 있죠. 그 토지 옆으로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같은 도면이잖아요. 같은 도면에 등록될 거니까 축적이 같은 축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8번.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등록전환. 결국 등록전환은요, 7번 문제도 면적에 관한 문제죠, 그죠? 면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8번 문제도 결국 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록전환할 때는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그거 답 아니면은 면적입니다. 자, 틀린 게 샀습니다. 자, 소유자는 등록하는 토지가 있으면 발생일부터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 변경해야 할 토지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실제는 지목 형질 변경이 되었으면 지목 변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는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될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자, 등록전환했다는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상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지적도에서 세로 계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면적 차이가 5.범위 이내 미시한 차이다, 그죠? 미시한 차이라면은 자, 옛날에 거 정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거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옛날에 게 맞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 대상에는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게 결정되는 면적은 옛날 거, 새로운 거. 새로운 이게 결정 면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결정 면적으로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이걸 맞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등록전환될 면적, 새로 계산한 면적 이게 등록전환 면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등록전환 할 때 등기 촉탁한다.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 8번 문제도요. 등록전환할 때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면적에 관한 문제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자, 등록전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할. 자, 분할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분할에 관한 얘기는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분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보기 1번. 분할 후에 경계 면적을 청량해서 결정한다. 맞죠? 자, 보기 2번. 분할 후 지번은 모두 본번에 부번에 붙은 이 모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한 필지는 종전 지번 쓰죠. 새로운 토지에 부번 붙은 지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종전 지번 쓰는데 그 종전 지번은 본번일 수도 있고 부번 붙은 지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 부번 붙은 지번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의 필지를 구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이 불가능하다. 구획할 수 없다. 하나의 필지를 구획할 수 없다. 없으니까 분할 못하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법 가면은 공법에 한 필지 최소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60제곱미터 이런 거 나오죠, 그죠? 한 필지가 최소 면적 제한이 있죠. 그 제한 면적 이하로는 분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4번. 자, 분할로 토지 표시 변경이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에 지시게 되죠? 등기 촉탁한다. 불합리한 경계 시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분할 신청할 수가 있죠. 매매를 위해서 분할하거나 불합리한 경계 시정을 위해서 분할하거나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받았을 때
일부 용도가 바뀌었을 때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 토지 네 가지가 있죠.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부터가 합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합병에 관한 얘기인데요. 10번하고 12번은 중복됩니다. 12번을 풀게요. 자, 그리고 11번은요, 합병 신청 의무가 없는 토지. 자, 도구청, 제요, 철수, 확장, 공채, 그리고 공동지대, 부지. 그건 단순 한계입니다. 자, 12번의 문제입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자, 옳지 않은 거, 그럼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없는 경우에 옳지 않은 거, 그럼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축척이 다르면 합병 안 되지. 자, 합병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 연회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자, 우리가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 안 되죠. 그런데 자, 토지 전부 모든 토지에 저당권에 다 있다 그랬죠. 그죠?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이 자, 그 원인과 연회의 접수번호가 동일한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말은 같은 날짜에 들어온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한 필지에서는 합병 안 되는데 모든 토지의 저당권에 다 있을 때는요. 그게 같은 날짜에 들어왔다면 합병할 수 있다. 다른 날짜면 합병 안 된다 그러죠. 그럼 같은 날짜잖아요. 그럼 합병할 수 있죠. 하나 찾았고. 자, 지목이 다르거나 지번부 여지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 안 되죠. 자, 지번에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 안 되죠.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 합병 안 되죠. 자,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자, 공부상 지목 같습니다. 자, 대장에 등록된 지목 같단 말입니다. 그럼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인 경우, 자, 그러면은요,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됐다 그러면은 실제 용도 다르지요. 실제는 지목이 다르잖아, 그죠? 지목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실제가 지목이 다른 경우니까, 그럼 대장산 지목은 같아도 실제 지목이 다르면 합병 안 되죠. 자, 시어 비역과 같은 토지. 자, 그럼 실제 지목은 다르지만 대장산 지목은 같은 토지입니다. 자, 요런 토지라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 그러면은 용도가 다르게 됐으니까 일부 용도 다른 그 부분 분할하면서 동시에 합병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랬죠. 요건 합병되죠. 지분이 다르면 공유라면 지분 다르면 합병 안 된다 그랬죠. 주소가 다르면 합병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합병 가능한 거는 두 개, 니은 시어. 두 개잖아. 그죠? 여기에 관한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론 정리할 때 그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 그림 자체를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중복되는 얘기고요. 14번은 이제 지목 변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지목 변경에 관한 얘기는요. 우리가 지목 결정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목. 자, 용도는 바꾸는데 용도는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관체 지목을 바꿀 때는요.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적보선 지목이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총 28가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존 관리를 제일 엄격히 하는 넘버1이 임야입니다. 넘버1이 임야입니다. 넘버2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 농지나 임야 이게 더 엄격합니다. 넘버1, 2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존 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될 때는요. 보존 관리를 엄격히 한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법적 절차를 갖추라 그럽니다. 법적 절차를 갖춰라 그러는데요. 그 법적 절차는 구체적으로 자, 무슨 허가를 받아 오너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슨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결정을 받아 오너라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법적 절차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지 임야가 다른 용도로 갈 때는 법적 절차 갖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거들끼리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참고로 농지에서 임야로 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용도 낮아지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이용도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임야에서 농지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임야에서 농지로 갈 때에 법적 절차 갖출 것이냐 이 문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보존 관리를 엄격히 하는 넘버1이 이거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더 엄격히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마찬가지 법적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농지 임야가 아니다 말입니다. 농지. 자, 농지 임야가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보존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지목이 변경이 될 때는요, 굳이 법적 절차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건 가능하죠. 농지가 전답 과수원이잖아요. 그죠? 전답 과수원,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패버리고, 그리고 전으로 맞는다. 전에서 지대를 낮춰 논으로 맞는다. 가능하잖아. 그죠? 그 농지에서 농지로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지로 보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굳이 법적 절차를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될 때 원리는 이게 원리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두고 보세요. 자, 설명 좀 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법적 절차를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도 됩니까? 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법적 절차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이 부분에서,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농지 임야, 이냐, 아니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지 임야, 아니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목 변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요, 반드시 출발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출발이 이쪽이다 그러면 법적 절차 있어야 된다. 출발이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현재 지목이 뭐냐, 출발이 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기 1번. 자, 14번에 보기 1번입니다. 14번. 자, 농지 전용 허가 지목 변경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그 농지였겠죠. 허가를 받았죠. 그죠? 형제 변경이 공사 완료된 토지는 건축, 건물 준공 관광 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자,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지. 농지 전용 허가 받아가 집을 지어야 지목 변경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지목 안 바꾸면 집 못 짓습니다. 건물의 준공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 요 시점에서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축산법에 의한 매출이 꿀벌되는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부지는 목장 용지를 지목 변경할 수 없다. 매출이 꿀벌, 가축입니다. 가축입니다. 가축이니까 지목은 목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나왔고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그럼 농지였겠죠.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으니까 법적 처리를 갖췄죠. 갖췄으니까 공사가 완료됐을 때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맞죠. 자, 농지에, 자, 출발의 농지입니다. 창고를 건축해 건축물 대장에는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했습니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서가 없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지니까 지목을 바꾸려거나 법적 절차 갖춰야 되죠. 그럼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법적 절차를 갖췄다는 표현이 맞나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건물 못 지어요. 허가가 안 나오면 건축물 철거 명령 나옵니다.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으면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은요, 철거해야 됩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은. 그럼 건물이 존재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기됐다는 말 자체가 과거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대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허가를 안 받으면 철거 명령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록 지금 지목 변경하는 시점에서 허가서 자체는 없지만은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한다는 말이 허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절차를 갖춘 거잖아요. 그럼 결국 법적 절차를 갖추었으니까 지목 변경할 수 있다가 맞지. 주어 지역 내의 뭐가 거주택에 있는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죠. 농지잖아, 그죠? 농지니까 법적 절차 갖춰야 됩니까? 그런데 형질 변경 절차 없이라 그랬죠. 법적 절차 못 갖췄죠. 못 갖췄으나 지목은 못 바꾸지.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문제 안 풀립니다. 이 원리를 하고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문제. 지목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소유자가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기 2번. 국대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자, 토지 형질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전덕 가수원에서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요거죠. 농지에서 농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농지에서 농지로 전덕 가수원의 상호 간의 게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거죠.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거니까 서로 첨부 생략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안 갖춰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목병의 신청의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소관청이 관리한다면요, 시도지사 아니죠. 얘가 관리하니까 얘가 확인하면 되죠. 소관청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지가 서류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서류 자체 제출할 필요가 없지.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가 가지고 있으면 지 찾아보면 되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하는 취지로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이라도 지목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지목 변경하는 거는요, 사업이 완료되기 나서 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근데 그 공사가 합병을 신청한다면 합병의 전제로서 합병을 하면 지목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 합병의 전제로서 지목은 먼저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잘 받으세요. 여기에 전덕 상호 간의 지목 변경,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거니까 보존 관리가 된다 말입니다. 지목 용접처 법적 주자가 치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요, 90일 신청 의무가 보게 됩니다. 다른 거는 60일입니다만은 이거는 90일입니다. 자, 일부가 말소되면 청량해야 되죠, 그죠? 자, 말소된 지적권은 말소된 토지라도 회복이 가능하죠.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죠. 깔아앉았다, 말소, 떠올랐다, 회복.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자, 4번. 자, 지적권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을 변하거나 해저 침하되거나 하천 부지로 된 경우,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토지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행한다. 하천 부지로 됐다는 이유로 말소되는 건, 말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바다로 된 토지잖아. 바다로 된 토지잖아요. 그 하천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빼야지. 자, 등록 말소 또는 회복 등록했습니다. 자, 회복했습니다. 말소 또는 회복했단 말입니다. 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요, 소유자하고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줍니다. 여기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큼은 얘한테도 알려줍니다. 네가 관리할 바다가 이만큼 늘어났다. 네가 관리할 바다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얘한테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것. 자, 보기 1번. 자, 소관청은 지적금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역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명관리청에 지적금 등록 말소 신청을 통지된다. 자, 우리가 바다로 됐을 때, 자,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죠. 근데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니까 내한테 알려주지, 얘한테 알려줍니까? 얘가 말소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 신청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90일이죠. 90일. 자, 소관청에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아니죠. 승인 절차 필요 없죠. 승인 해주면은 말소하고 승인 안 해주면 말소하지 말까요? 그 승인 여부에 따라 말소 여부가 달라질 성질이 아니잖아요. 4번.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의 지형 변화도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그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바다로 가는 점만 말소하죠, 그죠? 말소한 토지입니다. 떠올랐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회복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회복할 때는요, 새로 청량 안 합니다. 말소할 당시, 말소할,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청량 성과 및 말소할 당시의 지적 공부 내용 있죠. 말소할 당시의 지적 공부 내용을 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권 등록상을 말소권에 회복 등록했습니다. 자, 그때 정리 결과를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소유자하고 그리고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지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자, 여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일반적인 절차 좀 차이 나는 특징적인 절차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18번.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자, 19번. 자, 19번 문제부터가 축적 변경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문제부터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